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 구독자님들께서 댓글에 많이 남겨주셨던 캐시우드 ARK 펀드에서 테슬라의 타겟 프라이스를 3,000불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주식을 이야기 안 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요즘 핫한 이 퀀텀 스케이프,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요즘은 이 주식 이퀄 기술입니다. 아니, 지금 판매하는 배터리 하나 없는데 지금 실험 단계인데도 이 회사는 지금 시가총액이 정말 수십조죠. 수조 원의 돈을 투자받고. 그러니까 기술을 알아야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기술을 자꾸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게 신기하게 주식이 연관되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퀀텀 스케이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퀀텀 스케이프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저는 이 의견에 좀 더 동의를 하죠.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기술만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미래의 그런 희망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식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다른 분석이 안 좋고 꼭 기술이 전부라는 건 아닙니다. 기술이 있어야지 그 회사가 그나마 잘 될 수 있는 거지, 꼭 기술이 좋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기술이 아예 없으면은 그 회사는 존립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로 이제 저는 이런 주식을 다룰 계속 예정이고요. 캐시우드가 3,000불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한번 볼까 합니다. 그 리포트를 직접 가서 보면은 시작할 때 ARK가 몬테칼로 모델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expect value는 이제 3,000불이고 2025년까지, 그리고 bear case에서는 1,500불, bull case에서는 4,000불입니다. 그리고 여기 확률도 적혀져 있죠. 이 확률을 얻기 위해서 몬테칼로 모델을 쓴 겁니다. 몬테칼로는 전 그냥 확률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참고는 할지언정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게, 몬테칼로라는 건 여기 지금 ARK에서도 밝혔듯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정말 이 정도의 4만 개의 파시브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여러 가지 이제 인풋들 34개의 어떤 시나리오들 다 묶어서 넣었겠죠. 근데 이거는 이 숫자를 뽑아내기 위한 그냥 하나의 과정이지, 이걸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몬테칼로는 진짜 말 그대로 확률 계산기이기 때문에 그 인풋이 정말 페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술적, 여기서도 또 기술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어떤 걸 하겠다는 거에 있어서 기술적 이해와 꼭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완전히 페어하게 맞지 않으면은 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도 뭔가 애널리틱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걸 그냥 저는 썼다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파이낸스에서 이런 몬테칼로 모델이 의외로 이렇게 쓰인다는 게 좀 놀랍고, 요즘같이 이제 기술이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이건 정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기하게도 이렇게, 그래도 제 생각에는 100% 맞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ARK 역시도 2025년까지 한 50%의 정도로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로보택시죠, 자율주행이 된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50%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신기하게 이 숫자를 얻어내는 과정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결국 50%라는 얘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결론은 동의하게 되는 거죠. 과정은 저랑 판이하게 다른데 얻어내는 밸류 값은 결국 신기하게 똑같다라는 게 이 보고서 읽으면서 참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된다는 게 아니죠. 근데 역시 핵심은 ARK는 자율주행이 굉장히 많은 걸 걸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레벨 4, 레벨 5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로보택시란 얘기를 이렇게 남발해도 될지,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 이 테슬라 밸류에 로보택시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면은 이게 평균 값이고요. expect value, 그러니까 한 50%의 확률로, 그러니까 극악의 확률로는 여전히 보시면은, 그렇겠죠. 만약에 정말 로보택시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테슬라의 밸류는 천정부지로 솟겠죠. 그래프가 틀렸다는 건 아닌데, 로보택시에 대해서 저는 2025년도 이거
여전히 타이트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계속 불가능한 게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안 온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2025년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도 저도 살짝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여전히, 근데 배열 케이스에도 1,500불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에 대비해서 두세 배는 최소 더 오른다는 거죠. 캐시우드의 테슬라를 대하는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미 제가 이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몬테카를로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로보택시의 비중이 너무 커서 이런 가격을 뽑아냈을지언정 이 과정은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는데, 금액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거는 신기하게 결과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로보택시보다 테슬라의 배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폭스바겐이 지금 노스보트와 지금 협력하는 데다가 심지어 지금 폭스바겐이 약 한 14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4조 원 이상의 오더를 내린다든지, 근데 이게 돈을 준 건 아니고 앞으로 노스보트로부터 굉장히 많은 양의, 정말 수십조 원의 배터리를 사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이제 계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많이 줬고요. 그 돈을 가지고 노스보트는 뭘 하고 있냐면은, 지금 미국의 스타트업이라든지 솔리스테이트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이제 배터리 사업들에 대해서 이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고 있고 기술들을 계속 이제 흡수해가고 있습니다.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죠. 폭스바겐이 이 노스보트를 통해서 이 배터리 자립을 꿈꾸고 있는데, 이건 테슬라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로보택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배터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전기차는 싼 게 아닙니다. 지금 보조금이라든지 정부의 이런 서포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시장이 유지되는 거지, 아직까지 내연기관과 정말로 모든 지원을 떼고 붙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배터리가 저는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테슬라가 지금 4680 배터리를 준비하는데 그게 양산에 성공한다면은 조금이나마 저는 충분히 이런 스토리로, 그러니까 로보택시 대신에 제 개인적 생각은 배터리의 테슬라의 자체 생산이 굉장히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공표했듯이 2022년에 그만큼 목표한치를 정말로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런 불 케이스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현재 당장 중요한 거는 차량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자립이지, 이 ARK의 보고서를 보면 참 신기한 게, 이런 가격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의 유틸리티 에너지 스토리지와 솔라 비즈니스를 전혀 넣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고요. 이게 저의 오늘 핵심인 거죠.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차량 판매뿐만 아니라 앞으로 테슬라에 있어서는 이런 에너지 스토리지라든지 솔라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겠다고 CEO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계산에 넣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저는 좀 더 일론 머스크의 말을 좀 더 믿는다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ARK는 이건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참고지, 저는 회사 CEO 말을 좀 더 비중 있게 듣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왜냐면 본인이 제일 잘 알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론 머스크가 밝혔듯이 배터리의 비중, 이걸 하기 위해선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 파트를 차지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 결론은 ARK와 비슷하게 저는 테슬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도 이런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 폭스바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런 유럽의 유러피언 커미션 리포트를 보면은, 지난번에 아마 제가 삼성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아마 삼성증권에서 이 자료를 참고한 것 같습니다. 이 EU의 유러피언 커미션 리포트를 참고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정말 플레이어들이 참 많습니다.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기존의 배터리 강자인 CATL이라든지 LG화학,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K도 있지만 뭐 테슬라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 노스보트, 전혀 모를 유럽의 지금 스타트업들이, 이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진한 파란색으로 된 거는 아무래도 현재 있는 회사들이 라든지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나가는 회사들은 지금 언더 컨스트럭션에 있고, 여기에 지금 뛰어들려고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지어 BMW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BMW 얘기했던 이유가 작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배터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말이 바뀔진 모르겠으나 현재는 또 이제 안 한다는 걸 회장이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작년에는 요랬기 때문에 뭐 물론 워낙 내연기관 회사 CEO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말을 많이 바꾸니까요. 이렇게 플레이어들이 많고, 유럽에서 이거 에너지 보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배터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가깝냐, 뭐 LCD 같이 될 거냐라고 질문하신 분도 계셨는데, 반도체는 그 사람들이 너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라이니스가 조금씩 그 선폭이 정말 조금씩 줄을 때마다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각 회사마다 진짜 수십조 원의 연구비와, 물론 수십조 원의 돈을 또 벌어들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TSMC라든지 아니면 인텔이라든지 한 해 정말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퍼붓고, 물론 그만큼 또 돈을 벌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레벨업 할 때마다 그런 정말 수많은 연구원들의 피땀과 엄청난 돈과 리소스가 가서 그렇게 혁신을 이뤘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들이 그걸 쫓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배터리는 아직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게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앞으로 유럽 정부들이 교육을 통해서 인재들을 더 확보하고,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인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획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서, 유럽에서 정부 지원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런 회사들을 의도적으로 키워가지고 기존에 있는 회사들과 경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런 그냥 하염없는 이런 뭐 공수표라고 해야 되나요? 이터널 프로미스만 얘기를 하고 기존의 어떤 배터리에 대비해서 딱히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회사들이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으나 놀스보트 같은 경우는 꽤 근접해 가고 있죠. 그러나 이런 다른 유럽 회사들도 충분히 배터리를 조만간, 물론 다양한 배터리를 많이 만들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각자의 목표에 맞게 일부 시장을 잠식하는 정도는 충분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요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테슬라가 그 4680 배터리를 얼마나 양산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저는 판가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2025년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1, 2년 내에 테슬라가 목표한 만큼의 배터리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전기차 가격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양산을, 왜냐하면 테슬라가 파우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각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원통형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정리하면 유럽의 이런 보고서를 봤을 때 인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차근차근 플랜들이 다 짜여져 있고 정부 차원에서의 막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배터리의 기술은 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빨리 점핑하지 않으면 계속 기존의 배터리 수준에 계속 머물러만 있고, 이런 양산이라는 것들이 2026년이라든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충분히 후발주자들이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다 경쟁력을 충분히 저는 갖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테슬라는 배터리로 가격을 많이 다운시키지 못할 시에는 그의 대비책으로, 그리고 이런 차를 많이 만들 때마다,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넘을 때마다 100만 대를 넘고 200만 대를 넘을 때마다 굉장히 이런 대량 생산하는 거는 일론 머스크도 밝혔듯이 무지무지 어렵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테슬라가 이런 차를 찍어내는 지금 다이캐스팅 머신에 집중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이지 않을까. 대량 생산할 때 오는 여러 가지 별로 사소한 문제도 대량 생산하게 되면 크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말 찍어내는 수준으로 만들게 돼서 공정을 단순화하게 할 수 있다라면은 대량 생산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길을, 다이캐스트를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IDRA에서 공개한 8,000톤짜리 캐스팅 머신이 테슬라가 샀다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일론 머스크가 8,000톤짜리 캐스팅 프레스 머신을 이제 쓸 거라고 사이버 트럭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근데 이게 전 세계에 이게 몇 대 없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IDRA 거가 테슬라에 같다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테슬라는 배터리 플러스 그에 대비해서 지금 차량을 100만 대, 200만 대를 손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부담스러운 전기차 가격을 충분히 저는 낮출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